내일 이 반도체 이 특별법 관련 이 직접 좌장을 맡아서 토론회를 좀 이끌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의도를 먼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애써 그 좌파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분치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말 바꾸기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네네. 그동안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얼마나 외쳐왔으며 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에서 13조 원의 현금 살포를 천문학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오매불망 외쳐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고 결국에는 제2요구돼서 국회에 돌아오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25만 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면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라는 게 탄생하면은 그때 가서는 또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씩 살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에 대한 신뢰값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도 야당이 반대해서 그동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토론회 좌장을 맡겠다고 해요. 그 52시간 예외 조항을 그렇게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토론회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한 400만 명 되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합하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상 다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또 어떻습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데 이런 파급 효과를 무시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그동안 방치해왔던 그 과거 행적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바꾸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동일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책적 행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 바꾸기라고 폄하를 해버리면 그 말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정치가 사라졌다, 협치가 사라졌다, 함께 뭔가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차기 정부에 대해서는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어쨌거나 좀 유연하게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추구하던 이 정책적 좌파적 진보적 가치를 좀 물러나서 조금 중도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갖고 변절했다, 말 바꾸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버리면은 그럼 앞으로 또 정치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클릭이다 우클릭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선은 결국 중도 확장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적 유연함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조금 다뤘던 이런 그 인재 풀에서의 다양함 거기서의 유연함도 좀 보여줘야 민주당의 전체적인 유연함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한다든가 좀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민생법안 같은 거를 합의된 것도 빨리 통과를 시킨다든가 이렇게요.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해야 될 건 말 바꾸기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이 왜 초래됐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책적 브랜드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대권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어떤 사회정책적인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52시간 예외 적용이라는 문제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대내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고 민생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는 당연히 책임 있게 바꿔야 됩니다. 말 바꾸기 비판이든 우클릭 비판이든 받더라도 현실에 맞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것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게 얼마나 실효적이고 논의와 가치가 있는지 국회가 함께 논의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지 그래서 정치인이 말 바꾸기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는 한마디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인이 말을 하도 이렇게 쉽게 바꾸면은요. 그 말에 아무런 신뢰값, 정보값이 없습니다. 그 정치인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 노선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아주 뚜렷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또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비판받아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얼뜻 떠오르는 게 누구를 존경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존중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배경이 있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전례들을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 좀 편리하게 취사 선택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여러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서민 정당이다, 부자 감세다 이런
단순한 레토릭으로 되게 편리하게 저는 정책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인 소위 4050 세대가 네. 우리나라 제일 부자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제일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존의 어떤 토지 공개념이나 기본사회 같은 정책 노선을 견지해서는 네. 이 기존의 지지층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심 의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당 내 코어에서는 여전히 이 토지 공개념, 기본사회, 부자 감세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정책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